대중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런 문화 양식들이 과연 우리 문화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좀 문화사적 함의가 있을까? 그것들이 또 새로운 문화운동의 양식으로 또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두 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세기가 현실, 그리고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이성주의, 이런 거였다면, 국가주의, 이런 거였다면 21세기는 좀 더 자유롭고, 쉽게 말하면 경계를 넘어서,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어떤 세계주의,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어떤 영혼의 문제, 그리고 SF적인 상상력, 이런 우주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요, 그런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이 촌스러운 한국 사회가 촌스럽게 지금 가는 바람에 그게 지금 막힌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이런 무슨 민주화와 군부문화 이런 대립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적이 있다. 더 큰 적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에 예술가고 내가 만일에 인문주의자라면 나는 정말로 엄청나게, 정말로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적들에게 둘러싸일 것이다, 21세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사실은 내가 밀양으로 가겠다 했던 것은 어떤 이유였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중앙집권주의는 없어진다. 그거였어요. 서울 중심주의, 중앙집권주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문화와 정보의 독점, 지식의 독점은 안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이제 인터넷이 시작됐거든요. 될 때, 이제 마이크가 막 이야기하는 것이 언론도 몇 개의 언론, 몇 개의 방송에 제한됐는데 이게 막 방송이 떨어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바람대로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SNS. 지방주의예요, 지금. 그리고 영화 쪽을 제가 상상할 때는 아마 영화관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관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왜 보냐 이거지. 그냥 집에서 갖다 놓고 그냥 보면 되고, 어쩌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영화관에 갈 필요 없이 어디 그냥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그럼 이런 영화가, 그리고 또 영화 찍기도 아주 소홀해지니까 막 찍을 것이다 이야기죠. 심지어는 누구는 또 어떤 감독은 스마트폰 가지고 영화 찍더라고. 그럼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문화예술이나 지식이 어떤 특별한 영역,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참할 것인가? 저는 노였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그거 용납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나는 왜냐하면 그게 전부는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한 시대를 공유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시대를 규정짓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핵심을 짚는 것은 소수의 예지력을 지닌 예언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예언적 실천가들이 없이 그냥 개성과 다양성으로만 간다면 이거는 어쩌면은 스스로 자멸하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대단히 위험하신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고독한 섬으로 남겠다. 고독한 섬으로 남아서 이런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대두되는 이런 탈중심적이고 탈장르적이고 막 이런 자유로운 세계를 좀 거리를 두고 좀 더 본질에 대해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좀 탐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영화를 통해서 놀랍게도 시를 썼어요. 영화 속에서 시를 썼고요. 영화 속에서 많은 걸 베꼈어요. 심지어는 그 예술 영화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래서 그냥 갱스터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도 제가 그래 저거야, 저게 인생이야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성찰, 깊은 성찰을 주는 영화가 지금 과연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 영화라는 게 어떤 상업적인 영화는 지나치게 어떤 웰메이드, 잘 포장, 내용이 없는 사실은 별로 내용이 없는 어떤 상업주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보면은 너무 후져요. 독립영화는 또 보면 어떤 거는 너무 후주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그런 좀 균형 감각.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대중과 만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저는 강구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다양성으로 쏟아지는 이 대중주의 그리고 어떤 상업주의, 대중주의와 그 다음에 이 버텨야 되는 어떤 본질주의하고의 소위 말하면 변증법적인 대결 만남이 필요하지 않는가. 카메라가 영화인들을 직업을 뺏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 좀 다른 생각을 임택수 선생님은 가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디지털 시대야말로 대중화 시대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인문학 얘기했으니까 인문학이 식자들의 독점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광장으로 나가서 오히려 식자들이 못하는 것을 행동으로서 실천한 것은 국민이고 시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민이 인문학자들이 된 시대가 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연극이라든가 영화가 한 공헌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아까 카피라이트를 얘기하셨지만 야 광고가 중요해. 중요하죠. 시다 광고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카피가 나온다는 생각을 같이 해서 이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시작했고 시로 수렴될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전부 시이자 유희 광장 문화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탈춤이고. 그걸 지향하는 네, 그것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더 가져가는 것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성하신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희망적인 것을 발견하셨다고 그래서 역시 존경스럽다라는 말씀을 진짜 노골적으로 드리고 단지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큰 충격을 줘야 된다. 그걸 누군들 안 주고 싶겠습니까만은 섣불리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예술 분야가 연극이든 영화든 수준이 하락됐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유의 자체가 그 대중성이라는 게 아니 세상에 셰익스피어들 게이텐들 대중성을 안 바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성이 있을수록 효과가 큰 거니까 1000만 영화가 들어올수록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잘 보십시오. 1000만 영화들이 다 국민들의 공통 관심사예요. 잘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전에 공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광장 문화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지식인들이 자꾸 전업화돼서 자기들의 독점을 해서 시민들은 들어라. 이게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허무시겠다라는 것에 허물에다가. 성찰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이 연극 또는 영화 또는 예술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에 왔다. 여태까지는 정말 자신도 몰랐던 것을 이제 재발견하는 시대에 왔으니까 더 겸허하게 더 광장 문화에 대한 지향을 갖고 한다면 이렇게 거리 두기를 좀 더 하셨더라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또 새로운 만남이 되겠는가. 과연 한국의 1000만 영화가 1000만을 돌파하는 영화가 100년을 버티는 영화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1000만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1000만을 돌파한 영화가 100년을 버틸 수 있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이웃 선생님과 바로 이런 부분이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저는 100년이 간다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당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가 50년 뒤에 30년 뒤에가 아니라 2달 뒤에 정말 우리가 뜻깊은 일을 했느냐라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 거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여태까지 평생 작업해 오신 것들의 의미가 확산됐다라는 거죠. 두 분 선생님께 각각 다른 질문을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이은태 선생님한테 제가 아마 앞으로 시대 또 이런 좌우 혹은 뭐 진보 보수로 통칭되는 이런 진영 논리로서 우리의
뭐 삶이라든지 혹은 혁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이런 그러니까 요즘 광장에서 보시는 이런 것들 성취죠. 보고 바로 예. 제가 이제 저는 80년대 우리 배우들이 전부 다 데모하러 나갔길래 제가 붙들러 다녔어요. 다닐 때 그 국제신문 돌아가신 임수생 그 시인께서 야 이놈아 지금 어디라고 지금 애들 데려가느냐 지금 돌을 던져야 되는데 이럴 때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연극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돌 안 던져요. 연극하라고 해야 돼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지금 지식인들의 민족 논리와 진영 논리와 이 공부, 문화, 경제 성장 논리 가지고는 삶이 안 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시민이라 불리우는 그 소시민들의 소자를 떼내고 시민들이 행동하는 이런 시대가 성숙한 시대. 이건 내 주장이었어요. 그러고 내 시도 일상이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사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그게 대해서는 바로 그 시민사회, 일상이 중심이 되는 사회, 축제의 사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회 그 자체로서 다양성은 다 좋은데 제가 판단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너무 우리가 지켜왔던 가장 본질적인 삶의 어떤 논리 이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대중과 지식이라는 것이 또 변증법적으로 한 번 더 만나야 되고 한 번 더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제가 그 이영관 교수님께 여쭤보시고 바로 이제 대중과 지식인 관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꾸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대중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술가들은 또 이번에 시민들이 성숙하는 것처럼 조금은 더 해보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배고파서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올영 완화로 높은 산 위에서 성벽을 쌓고 거기서 유의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모순이다라는 거죠. 또 시민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몰랐던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르쳐주네. 이런 만남이 아까 그것이 변증법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걸러내는 시민의식을 믿고 대중을 믿고 관객을 믿어달라. 그걸 저희는 연극과 영화나 또는 미술 같은 데서도 일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는 앞으로 예술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예술가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술가들은 많이 낭패를 당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은 소위 말하면 대중성에 의존하는 예술가들, 흥행 예술가들도 아마 이젠 대중들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내용이 없는 어떤 재미 미장센에 더 이상 안 속는다. 반짝할지 몰라도 그렇고 또 더 이상 예술인 체 하면서 잘난 체 하는 그 독거주의 그것도 안 통할 것이다. 결국은 정말 대중을 향한 정말 진심, 대중을 위하여 가지고 정말 자기가 대중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 애정과 관심이 에너지로 확 나오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대중과 만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시민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위에서 판단에 내려오느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시민들을 겁내지 마라.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다 성숙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상호 대화를 통해서 같이 상승해야 되는데 일방적이었어요, 우리는. 그게 이념 논리에 나오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 누가 그걸 옳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 진영 논리도 아니고 한계가 온다니까.